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힘이 좀 안정화가 됐다. 뭐 좀 조용해 좀 이제 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한가족 뭐 두지붕 아니면 몇 가지 지금같이 유승민, 김종인, 뭐 이준석 뭐 이런 같은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분탕질 그런 사람들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별 주목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당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각이 되죠. 네, 대통령이 싸우려고 앞으로 나갔는데 여당의 뒤에서 등짝에 대고 총질을 아니 벌이면 뭐 이준석이 뭐 정말 거지. 더더군다나 또 뭐 한참 아들뻘 같은 저기 젊은 친구 아니요 아들뻘 아니에요. 이준석이 나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흔이에요. 쪽갑벌이죠. 근데 내가 이준석 기분 나쁜 거는 나 그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을 경계하거든. 내가 그렇잖아. 내가 얼굴은 동안인데 흉악한 짓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 이준석 보면 야, 얼마나 흉악하면 얼굴이 저렇게 동안이냐. 난 그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다 우리 국민들이 뭐 알만한 사람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경을 했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뭐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까지 이제 요새는 기술 협력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제 우리 백모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좀 저도 많이 배웠는데 경제가 되살아날 기미가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국민이 불러내서 대통령을 시킨 중요한 전쟁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네 가지 정도 배경이 있다. 하나가 진영이 정비됐고, 그렇죠. 두 번째가 국힘이 안정화됐고, 세 번째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확립이 됐고, 그렇죠. 네 번째가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자, 먼저 먼저 진영 정비부터 그 진영 정비부터 좀 얘기를 하죠. 며칠 전에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에서 살아왔죠. 예.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예, 그 양반이 살아와야 그 경찰 조직이 안정되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또 이 진영 정비에서 좀 또 대표적인 사건이 좀 있나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죠. 예, 이 양반 좀 나 아슬아슬해. 사실은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울 수 있어요. 한 학번 차이니까. 저도 많이 가까워요. 그리고 오죽하면 가서 내가 저기 이 선배 그게 2010년이야. 2011년. 이거 천안함 이거 그대로 못 넘깁니다. 1주년 이거 한번 대판 기념식 해야겠습니다. 돌아가신 거 시간 맞춰서 죽겠지만. 그래서 그때 돈 많이 만들어졌어. 그때 규모로. 그게 1억이 넘는 행사였거든. 뭐 이러냐면 무대에다가 300명인가 400명쯤 올라갔는데 남성 합창단으로. 자점들이 그거는 눈치를 못 챈 모양이다. 아니요. 뭐 자점들은 너희 그렇게 까불어 봐라. 우리는 윤도현이 나가고. 그렇지. 우리는 뭐 저기 김 누구지 야구 해설하다가 이상한. 저는 기부 받는다. 우리는 뭐 이런 정도 급이니까 너희 까불어 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동관 이 위원장은 좀 아슬아슬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선량하고 전투적인 사람이긴 한데 급발진을 해서 오버할 때가 있어. 이번에 공산당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고 안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완전히 겉으로는 속 시원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거든. 그렇죠.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엄밀하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죠. 예, 저는 이제 쟤들은 종중이고 중국 간첩스럽다. 바보가 아니면 이왕 간첩 면허 따려면 중국 간첩하지 북한 간첩 하겠어요? 그리고 공산당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고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삶과 운명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거든. 그렇죠.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삶과 문명을 적대시만 할 수 있다면 오늘은 공산당, 내일은 일제 군국주의, 그렇죠. 모레는 나치, 히틀러 나치, 글피는 김일성 영생교 이게 그 변신이 자유자재야. 카멜레온이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카멜레온들이에요. 이게 공산당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위험해. 예, 공산당 인민군 하사관 같은 애들은 딱 규정이 돼버려. 틀 안에 들어온다고 자기 그렇죠. 스스로. 근데 얘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문명을 부정하고 삶에 대해서 이를 박박할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뭐 동성애가 돼도 상관없고 양성애가 돼도 상관없고 짐승이랑 섹스를 해도 상관없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런 그 아주 유연하게 수시로 변신할 수 있는 무지하게 위험한 카멜레온을 공산당이라고 레이블을 붙이게 되면 예. 시대착오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그렇죠. 저게.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좀 급발진 오버 행태를 조금 그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이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이제. 예. 이런 행태가 항상 문제가 돼요. 이 그렇죠. 양반은.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잘 알고 아주 맑고 근데 너무 성격이 말겠진 모르겠는데 착해. 착해. 선량해. 나 네, 백모랑 같이 놓고 보면 이동관이라는 인간이 훨씬 착하지. 이게 뭐 솔직하고 근데 너무 직설적이고 급발진을 한다. 급발진하고 좀 생각이 이렇게 단층적이야. 그렇죠. 뭐. 이게 복합적이지 못해.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예.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이동관 저 양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2010년도에 그 천안함 폭침 터졌을 때 네네. 그 MB가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다음 날. 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네, 저게 이제 그때 MB가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한 거예요. 그때 사진인데 저는 그때 그거 딱 보고 야 이제 북한 한 방 쥐어박겠구나. 네, 예. 미국하고도 얘기 조율 끝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기념관 가서 기자회견하지. 박기는 무슨 개뿔 봐. 미국과 조율은 무슨 개뿔이야. 미국의 MB더러 야 주저앉아 하니까 MB가 깨깨깨 주저앉아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눈에 보면 저 뭐냐고. 전쟁 불사 외치다가 뺨 따고 한번 못 때리는 거나 북한을. 그렇죠. 우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고 들어왔지. 내가 저기 숨진 사람 좀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노회찬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죠. 노회찬까지 나서서 그랬지. 노회찬이지 그때지. 노회찬. 노회찬이가 나서 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지금 북한 소행이라고 내놓는 증거는 마치 길거리에 있는 아무 돌멩이나 들고 이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때 좌좀 애들은 미국은 이걸 어떻게든 미봉해서 봉합하려고 하는 입장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손가락질 안 하거든. 그 사정을 알고 미국도 북한을 소행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MB는 감히 왜 북한이라고 소행이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떠든 인간이 박선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 국정원 기조실장 기조실장하면서 했죠. 국정원 그냥 말아먹은 거의 반짝살낸 인간. 그러니까 그런 지능적으로 이제 상대방은 그렇게 지능적으로 되감고 말아 나오니까 MB가 저런 식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섭부르게 기자회견을 한 게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의 그때 여론조사 해보면요. 90%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4월 달에 네. 그냥 저거가 작살나버렸죠. 4월 달에 지방선거가. 4월 달에, 그때 4월 달에 했나? 6월, 그 다음 지방선거야. 그래서 나 이동관 위원장이 이런 식의 실수를 또 하지 않을까 이게 조마조마한 거야. 저 양반이 급발진하면서 오바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그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동관이었거든. 그러면서 이 전쟁기념관 기자회견을 이동관이 기획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참 선량하고 전투적인 점에서는 좋은데 뭐 이른바 우파고 그런 그렇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폭약을 다루는 자리잖아. 저런 자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은. 뭐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그놈의 급발진, 극단적인 오바 이런 거를 좀 삼가하면 뭐 역할을 꽤 잘할 거예요. 한바탕이 워낙 선량하고 전투적인 사람이니까. 자,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이 배경 중에
이제 첫 번째 진영 정비까지 얘기가 정리한 거야. 이제 네. 두 번째 이제 국힘 안정화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럼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당내 분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힘도 빠졌죠. 유승민, 김종연, 이준석 뭐 대선 과정 속에서도 뭐 그랬으니까 근데 네. 이 사람들의 이제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또 뭐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저 홍수 때 일요일 날 골프 친 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또 삐져가지고 뭐 이준석이 하고 뭐 홍준표? 뭘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도 뭐, 빨간 반스 입고 골프 치나? 뭐 그냥 좀 너무 즉흥적이고 뭐 자기 마음을 자기는 잘 몰라요. 그때 달라요. 준표 마음을 몰라. 그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독특하게 그런 그게 있어서 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로 하면은 국힘이 좀 조금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네. 이제 싸움을 할 때 최소한 큰 힘은 몰라도 중요한 힘의 각은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배경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한미동맹의 그 아주 공고화 뭐 한미 핵동맹까지 된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아주 큰 힘을 썼던 한미일 삼각 그 안보 협력 체제 확립이 됐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백몽 선생님 참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했으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외교 안보 이쪽을 잡으면 일단 61점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 그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든지 북중러 그 삼각 체제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 외교 안보가 흔들리고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그 자체만 또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배터리 문제, 반도체 문제, 전기차 문제 이런 데서 다 한국한테 조금씩 배려해 주는 게 있어요. 챙겨주죠. 예. 근데 이거 다 흔들리면 미국한테 이런 대접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지. 그 미국이 오케이를 뒤에서 해주니까 그 상대방들이 사는 거지. 그렇죠. 그게 미국이 만약에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쟤는 쓰지 마 이래버리면은 그게 무기가 수출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핵동맹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토도 핵동맹이죠. 나토 핵동맹이죠. 나토 사무총장 그 슈톨텐베르그가 나토는 핵동맹입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빌리우스에서.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같은 핵동맹이라 그래도 나토 핵동맹은 뭐 좀 외교적이고 좀 복잡해 화려하고. 화려하긴 하지만 복잡하고. 네, 근데 한미 핵동맹은 한미 사이에 양자 간에 딱 그 배짱 맞으면 바로 핵무기 까는 거야. 훨씬 더 살벌하고 엄밀해요. 저한테는 훨씬 더 위협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이 핵협의 그룹에 일본도 안 끼워넣을 거예요. 네. 뭐 네. 쟤들은 투명 인간이야. 우리는 한국이랑만 얘기 정리하면 돼.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요. 예. 또 그 이제 명분도 있잖아. 일본인들이 핵이라 그러면 다 경기니까. 그렇죠. 너희는 핵이라 그러면 경기하잖아. 너희가 뭐 그 정치적 부담지고 여기 들어올 필요 있겠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도 저기 반일 한국이랑. 자점 한국에도 시끄러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자신이 이제 얼마 전에 그 7월 27일 그 휴전 그 정전협정일을 기해서 그 발표한 선포문에서 백악관 선포문에서 한미 동맹은 이제 세계 전체의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 린치핀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런 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맨 아래 주춧돌이지. 가장 네. 견고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이 한미일 삼각체제를 윤석열 정부가 딱 물꼬를 터주면서 완전히 한미동맹 자체가 격상을 한 거야. 미국 그 평론가들 나오는 거 보면 이거야. 야, 대한민국에 그렇게 그 반일 좌존 문화가 팽배한데 그 윤 대통령이 무지하게 정치적 부담지고 이거 한미일 삼각체제 물꼬를 텄다. 그걸 그 극찬을 해요. 미국 리더로서 평론가들이. 일단 아주 저거지 아주 극찬. 이거 한미일 삼각체제 물고 틀려고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 조치를 했거든. 예, 예. 바가지로 먹으면서. 예.
하나가 뭐냐면 징용배상을 한국 정부에 의한 3자 배상으로 바꿔버렸잖아.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줬잖아. 네. 뭐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죠. 예. 이거 대단한 거거든. 그렇죠. 이게 국내 이 반일 죽창 좌좀들이 이게 국민을 세뇌해 갖고 딱 뇌세포를 이 문제는 장악을 하고 있잖아. 반일 발작 버튼 딱 누르면 온 국민이 나와서 반일이야 죽창이야 하고 날뛰는데 한국민들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 하중을 걸머쥐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예.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체계가 그냥 내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중러 삼각체제에 대한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아니 막 가는 말로 이 동북아에서 전쟁 나면 네. 우리가 박살나는 것만큼 일본 애들도 박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끌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한미일 삼각체제로. 그런데 우리가 반일이야 죽창이야. 일본은 말도 안 돼. 그럼 일본은 한미동맹 바깥에서 놀아 따로. 걔들은 박살이 안 나. 동북아에서 전쟁 나도 우리가 100 박살 나면 걔들은 10도 박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일 죽창을 이런 북중러 체제와 대항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반일 죽창 얘기하는 자야말로 예, 예. 동북아에서 비극적 일이 발생했을 때 일본 분들만큼은 제발 살갗을 안 다치게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악질적 친일 분자예요. 리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 항상 정치는 뭐 사실은 뭐 자기가 외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인데 그런 결과로 귀착되는 저 죽창 반일입니다. 결국은 그 과거에 그 역사를 끌어와 가지고 유령을 끌어와서 말하자면은 죽창 반일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일본의 군사화 지금 이제 이 그렇죠. 동북아의 큰 지금 이 게임 국제적 게임에서 한미일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그 궁극적 평화를 위해서 네. 제어하는 안보 협력에 일본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힘을 뭐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네. 일본이 진정으로 이 국면을 이해를 하고 군사력을 확대를 하고 기여를 해주는 걸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레떼르로 반대하는 거죠. 거죠. 그럼 일본만 전쟁에 만에 발생할 경우 전쟁의 참화로부터 비껴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반일 죽창하면서 일본이랑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지능적인 악질적 친일분자들이에요. 시진핑의 그래서 일본 자민당이 좋아하는 거야. 중국 시진핑의 지시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지시예요. 네, 진짜로. 그렇죠. 네, 그거 쓰레기 박으라고 지시해요. 뭐 요번에 뭐 저기 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중국 정부. 그다음에 중국 정부 그다음에 중국 정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중국 정부 발언하고 예.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더불어 중국당 발언이 똑같잖아. 똑같죠. 단어까지 똑같잖아. 똑같아요. 네. 예.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전면전으로 들어갔냐. 그래서 네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넷이 우선 첫 번째가 체제가 정비됐다. 조직 정비가 됐다. 두 번째가 국힘이 안정화됐다. 세 번째가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강화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가 확립이 됐다. 예. 이제 네 번째 남은 거 있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어제 병모 강의를 저도 열심히 해서 그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영광의 문이다. 예. 일단은 어제 이제 내용을 제가 딱 정리를 하니까 한 4개가 되는데 몇 달 지나면은 매달 상품 수지가 30 내지 40억 달러가 흑자로 날 거다.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5월 달에 상품 수지가 18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를 보면은 30억, 40억 무리가 아니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서비스 수지, 보는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를 합친 숫자가 매달 12억, 13억. 어제 백모 선생님이 만든 그 통계 가지고 그걸 보고
그 흑자를 저도 눈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수지 서비스 버는 이전 소득을 다 합치면은 그 1, 2번을 두 개를 다 합치면 매달 40억에서 55억 정도의 흑자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흑자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출의 볼륨과 그 내용이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올해 한 예. 7개월 남았는데 네, 그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 이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5월 기준, 6월 기준. 여러분 지금 숫자가 한국은행 숫자로는 그 숫자로는 지금이 5월 30일이야. 그렇죠. 예. 네, 그거 기준으로는 연말 7개월 남은 거고. 7개월 남은 거고. 우리 물리적인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5개월 남은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백모 선생님 나도 보이고 내가 동의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거다. 이게 이제 이 일반 우리 조금만 좀 이 뭐라 말해 눈이 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정책 결정자들 특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밀하고 견고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가지고 과외 봤지. 네. 과외 그 기재부 장관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장관 불러서 나 과외 좀 해주셔. 나 과외 좀 해주셔. 그러면은 추장관이 그냥 열심히 과외해 줄 거 아니야. 경제수사 컨텐츠 그리고 저가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아마 본인이 추적할 거예요. 왜냐면 뭐 대학 다닐 때 뭐 그냥 아니 그 과외해 줄 때 그 말 알아듣는 게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텐션을 가지고 추적을 하죠.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경제 추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정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럼 들어오는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과외 받으면은 그냥 파악하죠. 뭐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이제 극단적인 위기가 아니라 남들은 지금 막 그렇게 해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수치나 통계나 추세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니까. 네. 이제 오케이. 그 앞에 세 개하고 예. 문제까지 해서 한 이 정도 같으면은 내가 이 대통령이 된 이유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명을 전면전으로 풀어갈 수 있다. 내년 4월달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세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휴가 가서 바로 그 해군 네 거기가 그거 이제 있죠. 저기 뭐야 그 저기 해군 저 티 입고 천안함 티 그 전투복 입고 46+1을 보면서 그 우리 옛날에 공군 조종사들이 썼던 라이뱅 우리 독일 회사 이름이죠, 그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제인가? 미제. 그 영어로 레이벤이야. 그러니까 햇살을 차단하는 거. 그렇죠. 레이벤. 그러니까 그게 레이벤이 레이벤인데 미국 미제다. 그 내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건 라이방 그러죠. 우리 라이방 그러죠. 그렇죠. 나 우리 일진 줄 알았죠. 레이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뭐 전쟁이 이제 전면전 일어날 거고, 우리 상당히 답답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가을에 이제 일합을 합니다. 지켜보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면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왜 칼을 뽑을 수 있었는지, 왜 칼을 뽑고 있는지 배경을 네 종류로 나눠서 정리를 오늘 우리 조 박사님이 해주셨죠. 첫째는 조직이 정비됐다. 그렇죠. 예, 이제 대못들 뽑혀나가고 네. 그동안 이제 인사 이동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는 국힘이 안정화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삑소리 내는 무슨 뭐 유승민, 김종인, 이준석 다 존재감 없게 됐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가 확립됐다. 예. 넷째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전면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투복인 천안함 추모 티셔츠 딱 46+1 딱 해서 역시 고수야. 이 덩치도 크면서 계산도 능하네. 저는 참 하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아니 계산이 날카로우려면 좀 덩치가 저처럼 좀 조그맣든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덩치가 크면 좀 계산 속이 좀 얼빠가든지.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덩치도 크고 계산속도 좋고 이러면 참 근데 하늘이시여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적들이 그 공격하기 쉬운 뭐 술 좋아하고 덩치 크고 뭐 그냥 얼렁벌레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윤석열 탄핵하자 뭐 하자 그다음에 저기 또 그렇게들 생각하기 쉽지. 쉽죠. 근데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어. 여우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늬만 서울대 아니야. 나 서울대 싫어하거든. 이게 진짜 서울대스러운 서울대, 경기 나온 서울법대. 네. 구제할 길이 없잖아. 근데 뭐 이게 서울법대 때 어떻게 그 79학번이 말이지 저기 사실을 구술을 하고 말이야. 9년 동안 개구멍 통해서 그 개울 건너가서 강 건너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 후배들이 비웃는 것도 모르고 후배들이랑 깔깔거리면서 저기 야구랑 농구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틀이. 그게 다른 거야. 저기 우리 그거 아시죠? 우리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네. 위대한 나는 노무현은 불가해요. 불가한데 난 별로 욕은 안 해요. 여러 가지가 그 섞여 양반이 있어서. 이제 7.8기를 하고 우리 그 조금 뒤에 두 번 걸러서 세 번 뒤에 나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8.9기를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그러니까 플러스도 많았지만 마이너스도 워낙 많아서 네. 뭐 함부로 얘기를 잘 그렇죠. 못하겠더라고. 또 진폭이 크죠. 커. 그리고 이제 워낙 비극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숨져서 너무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휴가 겸해서 이렇게 우리도 휴가 왔지. 예.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